100만 원 더 받는 직거래 내차 팔기 서비스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오늘 콘텐츠는요, 하루 한 잔으로 프리미엄 수입차를 타는 법. 좀 낚이셨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값으로 프리미엄 수입차를 탄다? 요거는 조금 과장된 겁니다. 예,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조금 일리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보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잔 커피값으로 수입차를 탄다, 그것도 프리미엄 수입차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해서 5년간 유지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 1000km 정도 주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총 들어간 비용, 차값, 기름값, 자동차세, 세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5년간 유지를 했을 때 과연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가, 정말 커피값 한 잔으로 해결이 되는가, 요것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올 텐데, 먼저 제가 선정한 모델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저는 이제 이게 롱레인지 모델인데, 롱레인지 모델은 현재는 구입이 안 되죠. 들어오지 않고 있고, 스탠다드와 퍼포먼스 두 가지만 들어와서 스탠다드 모델로 비용 계산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스탠다드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도 충분히 탈만합니다. 주행 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롱레인지보다는 주행 거리가 조금 짧지만,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로 계산을 했고요.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한 이유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유지비 중에서 차값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요.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연료비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는 특징 때문에 연료비에 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사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흔히 우리가 잔존 가치라고 하잖아요. 차량을 내가 되팔았을 때 잔존 가치가 높은 모델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모델 3 모델이 잔존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테슬라 모델 3로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델 3가 이런 실내 품질, 외장의 단차, 이런 소재, 이런 게 좀 싸구려틱하죠. 싸구려틱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럭셔리 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목에 걸맞게 프리미엄 럭셔리 카. 자, 그러면 현대 아이오닉 5는 프리미엄 럭셔리 카로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넣지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기아의 EV6도 기아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현재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넣지 못했습니다. 두 차종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두 차종도 한번 비용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주제가 프리미엄 럭셔리 수입차를 타는 법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와 모든 차종을 통틀어 이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탈 수 있는 차는. 먼저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차값이 들어가겠죠. 차값이 현재 모델 3 스탠다드 6,034만 7천 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할 때 흔히 우리가 취등록세라는 게 들어가요. 차값의 7%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7% 하면은 한 400 몇십만 원 원래 나오죠. 그런데 전기차는 취등록세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는 222만 4,200원 나왔어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이 5,700만 원인가가 넘어가면 일단 100%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8,500만 원까지인가 1,500만 원까지인가는 50%가 받을 수 있고, 차값이 6,000이기 때문에 50%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5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한 4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450만 원 다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은 한 450만 원으로 50% 계산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자, 그러면 신차가의 실구매 비용이 나오죠. 차값에서 취득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빼니까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807만 원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차량 구입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저는 요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에요. 차값
차값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야, 차값이 너무 비싸서. 차값이 저거는 좀 싸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값이 잘 나온다라고 하죠. 뭐 이거는 팩트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보레나 르노 삼성 계열이 중고차 가격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이죠. 특히 쉐보레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안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가격일 때 당연히 쉐보레보다는 현대기아차를 사는 게 나중에 중고차 값을 더 받으니까 더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맞죠? 차를 사가지고 평생 타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제 친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째 타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물론 차를 사갖고 평생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차량을 교체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되팔 때의 가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되팔 때의 가격을 잔존 가치라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모델 3가 아직 나온 지가 5년이 안 돼서 5년 된 차량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은 못했고요. 4년 된 가격에서 조금 더 뺐습니다. 스샷을 보시면 여기 엔카의 차량들이 쭉 나오는데 시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가격을 뺐고요. 그 다음에 월 1000km씩 타는 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5년 타면 6만 km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로수가 좀 좋은 상태, 이걸 감안을 해서 3,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총 탔을 때 5,8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뺀 값이 차의 일명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겠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순수하게 차값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그 외에 차량을 이제 할부로 구매하시면 할부 이자라든가, 우리가 흔히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차를 6천만 원 주고 샀을 때 6천만 원의 돈이 어쨌든 차를 팔 때까지 묶여 있으면 그것에 대한 또 뭐 비용 계산을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고 컨텐츠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 할부 이자와 기회비용은 일단 요번 계산에선 제외를 했습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십시오. 순수하게 이제 차량을 구매 비용에서 잔존 가치를 뺀 가격, 요거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가액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2,534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계산을 했어요. 차량을 타다가 중간에 이제 소모품이나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델 3의 일반 보증과 동력 계열 보증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보증은 4년에 8만 킬로, 그 다음에 동력 계열은 8년에 16만 킬로, 스탠다드 모델은 16만 킬로, 롱레인지는 19만 2천인가요? 그렇습니다. 19만 킬로가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을 탄다고 했을 때 그 마일리지, 킬로수로 인한 보증은 무조건 8만 킬로 이내니까 되는 거고요. 동력 계통은 고장이 나도 5년이면은 무조건 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증, 그러니까 뭐 이런 안에 실내라든가 문짝,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4년에 8만 킬로까지는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1년 차만 고장이 안 나면 돈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근데 실내에 이런 게 4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5년 차에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배제를 했습니다. 고장이 난다, 나기 힘들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 기간은 이렇게 돼서 돈 들어갈 일이 없다, 수리비나 이런 건 전혀 들어갈 비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8km, 공인 연비는 5.8km인데 킬로와트 시당 주행거리입니다. 다 나오진 않을 거니까요. 90% 정도 산정을 해서 5.2km, 킬로와트 시당 5.2km 주행하는 걸로 월 1000km 주행을 했을 때 191.6 킬로와트시가 들어가요. 근데 기사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제 전기차의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 360원이다, 330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제 스샷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충전했던 내용이거든요. 보통 집에서 밤에 충전을 하고 급속 충전기가 아닌 완속 충전기로 하면 이제 월별로 요금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요 정도 나옵니다. 170원. 계산해보면 170원 나오죠. 그래서 조금 그런 언론의 기사들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보통 급속 충전 기준이고 집에서 심야에 완속 충전을 했을 때는 17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7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연료비가 32,567원, 한 달에 32,567원 들어가는 겁니다. 1000km 주행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죠. 요 부분 때문에 요 컨텐츠 만든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전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참고로 아반떼 경우에 한 1000km 정도 주행하면 14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료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내연기관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차량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뭐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죠. 점화 플러그도 없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 그래서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회생지동이 걸리면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도 별로 없어요.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가 마모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수명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패드를 많이 안 쓰면 디스크도 당연히 많이 안 닳겠죠. 그래서 뭐 5만 킬로, 6만 킬로 주행을 할 때는 패드를 교체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거는 뭐 모델 3 타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체의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와이퍼라든가 뭐 안에 캐빈 필터 같은 건 교체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교체하는 시기가 달라서 일단 여기서는 뺐습니다. 최대한 돈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 보수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들어가겠죠. 근데 자동차 보험료는 이제 저 기준 만 29세 이상의 운전 경력이 좀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115만 2,300원이 들어갔습니다. 롱레인지 기준이었어요, 저는. 스탠다드는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또 뭐 경력이 조금 없으시거나 나이가 좀 어리시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연간 자동차세가 또 들어가죠. 참고로 아반떼가 29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자동차세. 근데 모델 3는 13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자동차세도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총 들어가는 연료비가 195만 4천원, 그 다음에 5년간 총 보험료를 576만원 계산을 했고요. 5년간 자동차세 65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유지비, 즉 차량에 감가된 비용 플러스 연료비 플러스 보험료,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총 다 해서 5년간 3,370만원이 들어가요. 자, 요거를 월 유지비로 나눠보면요, 56만 1,000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56만 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커피 한 잔 값 치고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차량이 생기면 대중교통을 안 타도 되죠. 그죠? 차로 이동을 하니까 대중교통을 안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일반적으로 뭐 한 3, 40대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다니는, 서울 뭐 출퇴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대중교통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버스 요금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뭐 그 다음에 어쩌다가 차라도 끊기면 택시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택시비도 올랐기 때문에 15만 원이 넘을 텐데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그냥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 값을 빼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뺐습니다. 15만 원을. 그랬더니 41만 1,000원이 나왔어요. 월간 들어간 돈이. 요거를 30일로 나눴죠. 그랬더니 13,729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3,729원이면은 커피 한 잔 값보다는 좀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7,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조금 비싼 거 마시면 8,000원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보다는 사실 비싼 게 맞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루에 13,000원 정도로 전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럭셔리 차를 소유하고 타고 다닌다, 내가. 요거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커피 한 잔 값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수입차를 타는 법,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참고로 아반떼 풀옵션을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다음 콘텐츠에 나올 텐데, 아반떼 풀옵션을 계산을 했을 때 참고로 아반떼 1000km 타면요 하루에 11,360원 나옵니다. 아반떼도 잔존 가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기 때문에 거의 모델 3랑 박빙이었어요. 근데 한 달에 2,000km를 탄다. 그러면 아반떼가 16,000원 나오고 모델 3 스탠다드가 14,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로수가 좀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반떼보다도 모델 3가 차량 감가 포함한 유지 비용이 더 저렴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저희 경우에.
요걸 좀 뭐 다음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때요? 요 컨텐츠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링크드카에서 100만원 더 받는 직거래 내차 팔기 서비스 런칭을 했습니다. 링크드카.kr로 방문을 하시면 저희 구독자에 한해서 10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해 드립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